안녕하세요.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바라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네, 한때 잠잠하던 개헌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정 간의 엇박자가 나면서 개헌, 여기에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가 대통령 중심제는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개헌론에 다시 깃발을 들었죠. 그런데 청와대가 바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재원 정무수석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온 건데요. 자, 이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개헌 이야기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분인데요. 이재호 늘푸른 한국당 창당준비 공동위원장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청와대가 바로 지금 개헌론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동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게 없다 이러면서 정무수석이 대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청와대는 개헌에 확실히 반대 입장이다. 이렇게 읽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요. 전에 같으면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할 텐데 네. 정무수석 한 달에 거쳐서 이야기하는 거는 네. 지금 청와대가 현재 개헌 분위기나 네. 또 자기네들이 전국에 일정하고 좀 이렇게 재본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지금 이게 뭐 청와대가 제동 건다고 해서 끝날 일도 아니고 지금은. 네. 청와대가 제동 거는 건 아마 무슨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네. 개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아니라 지금 타이밍 조절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읽으시는 겁니까? 저는 뭐 두 가지로 보죠. 네. 하나는 지금을 개헌 이야기를 하면 네. 지금 이제 그것과 이제 일정하게 야당과 협치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야당하고 완전히 각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병우 건하고 그렇죠. 미르 K 스포츠인가 예. 또 김재수 장관 건하고 완전히 그 청와대는 야당을 아예 눈밖에 내놓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점에서 개헌을 이야기하게 되면 야당과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또 야당의 입장도 들어줘야 야당의 개헌 테이블에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첫째는 아직까지 청와대가 지금은 할 타이밍이 하면 자기네들 국정 주도를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는 게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정말로 절박한 시기에 개헌 카드를 자기들이 꺼내겠다는 거. 그러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개헌 발의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예. 대통령이 극적인 국면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개헌 발의를 하는 자기네들이 준비해놓은 개헌 발의를 하는 이런 국면으로 가면 개헌 주도권을 청와대가 잡게 되잖아요. 지금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심화가 되면서 국정 지지도나 국정 동력이 완전히 소진됐다고 느낄 때 국면을 완전히 바꾸기 위한 카드로 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극적인 국면이 올 때 그 국면을 반전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개헌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거고요. 자기네들 발의로. 예. 그리고 또 지금은 그동안에 청와대가 하도 뭐 블랙홀이니 뭐니 되지도 않는 소리 해놨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헌하자고 장단 맞출 수 없게 돼 있죠. 체면이. 예. 그렇잖아요. 그냥 국회가 알아서 하라든지 아직은 때가 아니다든지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괜찮은데 무슨 마치 개헌하면 나라가 많은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놔서 그걸 당장 뒤엎기가 그것도 좀 난감하잖아요. 그러면 극적인 상황에서 그 청와대가 말 그대로 극적으로 개헌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을 만약에 염두에 둔다면 그렇습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혹시 그 카드가 대선 판짜기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새누리당 후보로서 대선을 감당할 수 있는 후보가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앞으로는 몰라도. 현재는. 그런데 후보도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지금 개헌 자꾸 하자 그러면 청와대로서는 자기 정권 완전히 포기하는 게 된다. 이런 압박감도 가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후보도 정돈이 되고
뭐 하는 그런 걸 좀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예.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예. 그러면 만약에 청와대가 대선 판짜기까지도 고려하면서 개헌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면 예. 그 개헌의 내용은 그 대통령 예. 중임제나 이런 게 아니라 그 권력 분점으로 가는 개헌 내용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국회의원들이 다수의 생각은요. 예. 분권형입니다.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분권형으로 가야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지금 그걸 이제 청와대가 엎었지 않습니까? 우리 주장을 계속. 예. 그러다 자기네들이 슬그머니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 네. 마치 분권해놓은 자기네들이 대통령을 내고 뭐 이런 그 예. 소위 권력에 대한 어떤 그 또 하나의 분점 이걸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 이야기를 못 꺼내는 건데 예. 지금 개헌을 한다면 분권형 말고 뭐 있겠습니까? 그 권력 구조는 그렇습니다. 난 뭐 기본권이라든지 다른 건 우선 놔두고 예. 권력 구조만 봤을 때 지금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분권형 개헌 말고 뭐 있겠습니까? 예. 그거 아니면 뭐 국회 통과도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독일식 내각제를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독일식 내각제라고 하는 것이 예. 이제 분권형을 깔고 있는 건데 네. 독일에는 대통령을 의회에서 뽑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현재 독일은 연방국 정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 같은 거는 처음에 우리 헌법 자체가 원래 옛날에 바이마르 헌법에서 따온 거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독일 헌법을 그대로 내각제를 하기는 어렵고 예. 단지 권력을 좀 대통령과 내각이 나누는 그런 형태의 내각이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제가 말하는 분권형 대통령이 되지요. 예, 위원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진단을 하시니까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면 청와대가 가장 결정적인 타이밍에 극적인 카드로 개헌 카드를 꺼내들고 이게 대선 판짜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본다면 청와대 의중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들어있다고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나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누구를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뭐 개헌을 한다 이렇게 되면 그 속내가 드러나면 야당이나 여당에서 비주류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네네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속내를 갖고 개헌을 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안 되는 거고 그거 되지도 안 하고 그러나 현 대통령이 뭐 크게 볼 때 별로 해놓은 게 없지 않습니까? 임기도 안에. 그러니까 이제 개헌을 통해서 나라의 정치 구조를 새롭게 바꾸겠다 하는 그런 정치적 업적을 남긴다는 의미에서 개헌을 할 생각을 해야지. 이걸 무슨 자기네들이 권력 연장 비슷하게 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분권형 운운 이렇게 하면 그건 개헌안이 국회에도 통과가 안 되죠.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그 위원장님의 진단에 따르면 청와대가 주도하는 극적인 개헌 카드 시나리오에 따르면 아무튼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번 정기국회 끝나고가 고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가 정기국회 동안에는 지금 개헌 카드를 사실상 쓸 수도 없으니까 국회도 정기국회에서 뭐 그 예산 통과나 끝나고 사실상 정기국회가 끝나야 개헌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니까 연말 연초를 봐서 청와대가 입장을 극적으로 바꾸어서 뭐 좋다 국회가 뭐 알아서 하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네들이 준비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제가 근데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국민의당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 임기 초반이 개헌 타이밍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건 이번에 개헌이 안 되면 그렇다는 이야기지. 그렇습니까? 지금 대선 전에 내년 적어도 내년 4월 이전까지 개헌이 안 될 경우에는 차기 정권 초에 하자 이건데 그거는 뭐 이미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고 어차피 대선 전에 개헌이 안 되면 차기 대통령 출마자들은 개헌 공략 안 할 수가 없죠. 개헌 공략 하게 되면 임기 초반에 개헌하고 다음 총선 때 그 개헌에 의해서 대선을 다시 하자는 의견이 공약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여야 막론하고 개헌 추진론자들이 그러니까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보는 건 아무튼 그러니까 이 정권 임기 안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 이전이죠.
4월 이전. 네. 예. 그래야 이제 그 헌법에 의해서 대선을 준비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의 해석은 일반적인 언론의 해석과는 완전히 사실은 다른 해석입니다. 청와대가 개헌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셨는데. 하지 않으려고 해도 지금은요. 청와대가 개헌 안 한다 그래서 개헌 문제가 논의가 안 되고 할 거를 타임이 아닙니다. 자, 지금 잠깐만. 이미 위원장님. 청와대 의중과 관계없이 개헌 논의 되니까요. 그 점을 제가 좀 이따 다시 질문을 드리고 일단 이전부터 확인해 보겠는데 위원장님이 이렇게 지금 진단하는 근거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정보라고 할까요? 이런 걸 갖고 계시는 겁니까? 그걸 방송에 공개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은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혹시 뭐 좀 들으신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그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도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누구로부터 그게 청와대 관계자입니까, 위원장님? 그 이야기는 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했던 바로 그 문제인데 자, 일단 이전부터 청와대가 반대하면 개헌은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의기투합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 있죠. 지금 국회가 개헌 발의는 과반수면 되고요. 국회 통과는 3분의 2거든요. 이미 3분의 2 선을 육박했지 않습니까? 개헌 모임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중에 과반수의 개헌 발의선은 이미 훨씬 넘었기 때문에 개헌 안에 대해서 여야만 근접을 한다면 청와대 의중과 관계없이 개헌 특위가 구성되고 개헌 특위에서 개헌 안에 대해서 핵심만 합의가 되면 국회에서 발의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 그 정치인들 사이에 내지 의원들 사이에 이 권력 구조만 갖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개헌안이 어떻게 의견 접근이 좀 되고 있습니까? 개헌이라는 게 권력 구조만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물론이죠.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니까 이제 권력 구조를 이야기하는데 의원들 사이에서 상당히 의견 접근이 19대부터 거의 됐죠. 이게 그러면 의원 집정부제입니까? 내각제입니까? 지금 이게 혼재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내각제, 의원 집정부제 다 요구하는데 우리가 지금 분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분단 국가를 운영하려면 통일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분단 국가에서 내각제나 의원 집정부제는 좀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이 선출해서 대통령이 국가의 중심 권력, 외교, 통일, 국방이라고 하는 외치의 권한을 대통령이 갖는 정도로 분권이 되는 것을 현재 정치인들 대다수가 그걸 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는 내각 순수 내각제, 순수 의원 집정부제 이런 걸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좀 간단히 정리를 하면 국민의 선출로 이루어지는 대통령이 외치를 담당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그 국회의 그럼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면서 내치를 담당하고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총리는 뽑는 거죠. 다수당이 되든지 아니면 당 연합을 해서 하든지. 그럼 국민 직선으로 뽑는 건 외치를 담당하는 대통령만이고. 그렇습니다.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는 국회에서 외교 통일에서 국방까지, 국군 동수권까지 대통령에게 줘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분단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그 전 비대위 대표 같은 경우는 내각제 이런 주장을 하던데. 그러면 이게 좀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방안이 조금씩 다른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거는 논의에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에 들어가면 쉽게 합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큰 이견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는 반영구적 국민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바가 있었어요. 그분 이야기 언급할 것도 없죠. 이랬다 저랬다. 아니 왜요? 집권 여당의 대표인데. 집권 여당의 대표인데 그 단식이 나고 앉았는데 그걸 무슨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개헌을 매개로 정치권에서의 합종연행 내지 정계 개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 당이 다시 합쳐서 헤어지거나 이런 거는 어렵다고 보지만은 개헌을 매개로 후보를 단일화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위원장님의 일정표에 따르면 4월 이전에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일정표를 제시를 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은 그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뒤가?
아니 그러니까 4월 이전에 개헌이 돼야 네. 그 헌법에 의해서 후보 선출이 이루어지는 거죠. 정계가 정치권이 예를 들어서 정말로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예. 후보를 선출해야 되니까 지금의 후보들을 하고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없으시겠죠. 의원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치를 담당하는 대통령과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라고 한다면 예. 그러니까 A 정파와 B 정파가 그러면 그 A 정파의 사람이 대통령으로 가고 우리는 총리를 한번 하자 이렇게 힘을 모아보자 이런 식의 어떤 이 정책 모색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네. 제가 이야기했듯이 당이 다시 뭐 합치거나 뭐 흩어져서 뭐 이런 거는 좀 어렵고 예. 기존에 있는 당들이 예를 들어서 뭐 1당이나 2당 이런 사람들은 저가 된다고 생각할 테니까 네네. 그 사람들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개헌을 매개로 해서 네. 그 소위 후보를 단일화 하고 예. 후보 단일화 하는 조건으로 내각을 연정을 하는 네네. 여야가 함께 내각을 구성하는 예. 이런 안을 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그 언급을 하셨길래 현안이라 좀 여쭤보겠는데요.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에 대한 의혹이 지금 눈덩이인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그거 정부가 지금 보니까 정부는 풀 의지가 없고 네. 그 특검을 하거나 네.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거나 예. 그야말로 이거는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해야지 예. 지금 있는 검찰이 그걸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근데 새누리당은 왜 증인 채택까지 그렇게 그 한사코 반대할까요? 새누리당이야 청와대 이중대니까 청와대 눈치 보고 하는 거지. 그럼 뭐 거기에는 청와대 뜻이 담겨있다 이렇게 읽으시는 거군요. 이거 당연하죠. 여자인데. 네네. 새누리당 의원들이라고 해서 뭐 속이 없겠습니까? 생각이 없겠습니까? 네. 눈에 보면 뻔하게 미르나 K스포츠재단이 의혹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의혹을 국민들에게 시원히 밝히는 게 정치의 임무인데 네. 여당이 청와대 눈치를 보게 되니까 그걸 못 밝히니까 야당이 저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좀 마지막으로 짧고 굵게 그 최순실 씨가 지금 이 정권의 비선 실세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원장님도 그렇게 보세요? 언론이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호 늘푸른 한국당 창당준비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